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그리고 책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어떻게 다른가 제가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일간지라는 거는 그 전날 일어난 사건과 사고, 매일매일 지필지들의 그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일간지의 생명은 시간입니다. 빠른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분초를 다툽니다. 대신에 그 깊이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빠른 전달을 위해서 불가피하잖아요. 주간지는 이보다는 조금 더한 깊이를 가져요. 왜냐하면 일주일의 시간이 있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데스크에서 주제를 정하고 담당자를 배정하고 이 기사의 데드라인이 조금 더 일간지보다는 긴 관계로 이 글쓴이들의 기사를 쓰는 분들의 생각이 좀 더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 월간지의 경우는 이제 르뽀 기사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르뽀라는 말 아시잖아요. 잠입 취재 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제에 대한 담당자가 정해지고 그 담당자에게 뭔가 그 주제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분석과 뭐 필요하다면 현장 경험을 요구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심층 기사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독자들은 그 분야를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도록 이 기사 작성하는 분이 최대한 배려해서 글을 쓰거든요. 이 하루하루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월간지가 버텨나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책 이야기입니다. 책이라는 거는 작성 기간이 얼마일까요, 도대체?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책은요? 1년? 10년? 뭐 허접한 주제로 막 양산을 내는 그런 책들 얘기가 아닙니다. 클래식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고전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책들 있잖아요. 이 저자들은 도대체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그 책을 썼을까 말입니다. 저는 그들의 평생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젊은 시절에 어릴 때 위대한 책을 완성해내는 뭐 대단한 천재들도 있긴 해요. 과학이나 수학적인 분야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지간한 경우에 이 책이라는 거는 한 인간의 평생의 경험과 그의 고뇌와 번민, 또 사람에 대한 연민, 통렬한 비판, 또 신랄한 비평, 이런 걸 시대 정신을 통해서 담아내는 그의 인생을 펼쳐내는 장대한 서사시이자 드라마란 말입니다. TV 드라마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쇼펜하우어라는 아주 걸출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독일인들이 원래 말을 좀 어렵게 해요. 장문으로 길게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괴테, 파우스트나 뭐 헤겔의 논리학이라던가 뭐 칸트의 순수해성 비판 이런 책들을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뭐 어디 끝이 안 나요, 문장이. 좌절한 경험도 여러분 다 있잖아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 쇼펜하우어라는 분의 글을 읽어보면 시대를 앞서가는 천재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분이 좀 어두운 생각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 인간의 한계를 이성이라는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좀 비판적인 경향으로 많이 흘렀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염세 철학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독특한 철학 분야를 창시한 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쇼펜하우어라는 분이 20대일 때 이분의 어머니가 당시 아주 잘 나가던 통속소설 작가였어요. 이 어머니가 방에서 항상 뭐 얼굴 오만상을 찌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해서 탐구하고 사색하고 있는 그 아들한테 이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너 도대체 언제 남들처럼 나가서 연애도 하고 일도 하고 생활을 해야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항상 방구석에 박혀가지고 인상 찌푸리고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언제 사람 되냐, 아이고 내 팔자야,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꾸짖던 어머니에게 이 젊은 쇼펜하우어가 한마디 했다고 전해진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는 후대에 나 쇼펜하우어의 어머니라고만 전해질 겁니다. 표현이 좀 무례한가요? 뭐 불효자식 같은 거예요? 후대에 그가 남긴, 그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남긴 그 고뇌와 사색의 깊이를 생각해 본다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적절한 오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왜 적절한지는 진짜 그분 책 몇 권만 읽어보면 압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서문이 세계는 나의 초상이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우리들이 느끼고 생활하는, 생각하는 이 모든 세상이라는 거는
오로지 나에서 비롯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화두 한마디로도 와, 뭐 무슨 생각을 했길래 이런 화두를 던질 수가 있는가, 그 사람의 깊이를 느끼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해드린 방금 얘기 있죠? 쇼펜하우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이름은 저도 모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해드린 거에도 어머니 이름 안 나오잖아요. 뭐 전기 작가가 있어서 그분들의 일대기를 쓴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밖에 알지 누가 알겠어요. 인터넷을 필두로 하는 이 온라인상의 정보량은 지금 현재 우리 두뇌가 수용하고 처리하고 저장할 수 있는 한도를 이미 벌써 넘어섰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총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시켜 놓으면 애들이 뭐 치명상을 입을 정도로 아주 공격적이고 아주 다양한 전달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지금 아이들은 책을 잘 읽지 못합니다. 조금만 긴 문장을 읽는데도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터넷 기사에서 제목, 중간에 한 줄, 마지막에 한 줄 이렇게 하고 막 스크롤해서 내려버리는 것에 얘들이 아주 익숙하거든요. 컴퓨터하고 핸드폰, 인터넷에 익숙한 이들 세대의 숙명인 거예요. 정보 전달과 책이 왜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이 이번 영상의 주제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이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책을 읽혀야 합니다. 그들이 읽어낸 한 권 한 권의 책들을 바탕으로 사고하고 사색하는 인간으로, 사색형 인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한 인간의 인생 여정을 고스란히 담아낸 그 책을 통해서 인생을 이해하고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유일한 방법인 책을 읽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을 이해하고 이 우리 두 발로 대지를 굳게 디디고 서서, 곧게 서서 인간, 그 의미대로 자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그 쓰레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그게. 취사 선택의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표가 되어줄 거란 말이에요. 책이. 쓰레기 정보들이 할 수가 없는 역할을 책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기나긴 인생을 이 지금 그 아이들이 취해 있는 깊이가 얕은 일간지의 정보, 연예인들의 가십거리 이런 걸로 채우기를 바라시나요? 뉴스나 전달하는 앵무새 같은 뉴스형 인간으로 키우시고 싶진 않으신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사색형 인간으로 키워줘야 하는 겁니다. 이 그리 길지 않은 인생 여정에서 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 가치 있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신은 존재하는가? 무한 그 너머의 영역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인간다운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방금 제가 얘기 드린 거 너무 철학적인 거 아니냐고 물어보실 텐데, 바칼로레아라고 불리우는 프랑스의 논술형 대입 자격시험 문제들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 바칼로레아라고 프랑스의 이 대입 자격시험이요. 이 문제들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지금 제가 얘기한 이상으로 이 철학적 깊이를 엄청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대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의 시험으로. 우리 아이들하고 얼마나 다르냔 말이에요, 도대체. 이 바칼로레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꼭 다뤄보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 하고 독서를 습관화해서 그들 삶의 일부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책들 속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인간이 평생을 고민하고 고뇌하고 탐구하고 이 존재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보낸 그 수많은 시간의 기록들이 마치 고목나무에 있는 나이테들 있잖아요. 나이테처럼 레코드판에 있는 라인처럼 깊이 새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나이테를, 그 라인을 아이들이 이렇게 더듬어 가면서 자기들만의 나이테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핸드폰 주어주고 네 마음대로 인터넷 하세요. 이래서 아이들이 올바로 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20여 년 저도 아이들을 키워오면서 제가 많이 해온 말들인데 그때 인터넷 나오기 전이에요. 20여 년 전입니다, 얘기가. 너희들이 살아야 할 세상에는 이 독서가, 책을 읽는 게 더더욱 빛을 발할 거다. 지금 너희들이 읽는 이 책들이 너희 삶을 아주 풍요롭게 만들고 경쟁력을 키워줄 거란다. 책을 읽기 어려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단순 정보보다 책에서 너희들 삶의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정말 저희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봐도 지금 이 인터넷 시대에 꽤 적절한 것 같아서 뭐 가끔 아이들에게 맞지 않냐 하고 이제 얘기하기도 하네요. 이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그 아이들과 그 작았던 아파트 거실을 소파를 다 치우고 도서관으로 만들었어요. 넓은 책상하고 의자들 놓고 저녁 시간이면 전부 모여 앉아서 같이 책 읽고 그랬던 시간들이 뭐 저한테는 대단히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큰 아이는 행정고시 1차 합격하고 2차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둘째 아이가 대입 수험 생활을 떨어져서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그 결혼 기념일에 보내온 편지를 소개해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 생각에 동감이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공감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찬 내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